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법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마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상대를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저주 아바다 케다브라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죽음을 먹는 자들을 포함한 어둠의 마법사로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마법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마법 세계에서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해리가 아바다 케다브라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상상이라도 해보셨나요? 해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이런 강력한 마법들을 위험하다라고 여기고 경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마법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마법 세계에서 마법 주문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법 세계에서는 우리가 마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해당 마법이 가진 특성에 따라 분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포터 시리즈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의 전달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단어 그대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법 세계에서는 마법을 스펠, 참, 징크스, 헥스, 커스 이렇게 총 5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펠과 참은 일반적인 마법으로 분류되고 징크스, 헥스, 커스 이 3가지는 저주로 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각 분류별로 대표되는 마법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스펠은 주문 자체에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마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빛을 만들어내는 루모스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아구아멘티가 해당되죠. 스펠과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차암은 해당 물체의 성질이나 특성을 변화시키는 마법들을 말합니다. 윙가디움 레비오사, 레파로, 아시오 같은 주문이 대표적이죠. 저주라고 분류되는 3가지 종류의 마법들은 상대에게 미치는 악영향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징크스는 장난에 가까운 약한 수준의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징크스라는 말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미신 같은 것으로 여겨지죠. 예를 들어 내가 직관으로 응원하는 팀은 매번 진다 라든지 시험날에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 같은 식으로 말이죠. 마법의 분류에 있어서 징크스도 걸린 대상으로 하여금 약간의 불편함을 만드는 주문을 말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저주에 가깝지만 일반 마법과의 경계선에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리가 말포이에게 사용했던 간지럼 태우기 저주 리투셈프라가 대표적이죠. 헥스부터는 본격적인 저주들이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마법을 통해 상대를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헥스에 포함되는 마법에는 앞니가 무지막지하게 자라거나 코에서 정어리가 쏟아지게 만드는 것 같은 고약한 마법들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마법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성격이 못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겠죠. 이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의 저주는 커스라고 분류됩니다. 그리고 커스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마법들이 어둠의 마법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마법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저주라고 불리는 용서받지 못할 저주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는 고문이나 살인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저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만약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롤링 작가는 이런 마법의 분류가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법의 분류는 헤르미온느처럼 이론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법사들이 일반적인 구분을 위해 만들어낸 것일 뿐이고 실제 마법 세계에서는 그 기준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 마법 주문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마법 주문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광고입니다. 바로 해리포터 마법 주문 대백과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해외 커뮤니티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정보가 다양한 것으로 알려진 머글넷을 통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해외에서만 판매되고 있던 책이 드디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것이죠. 비록 비공식 해리포터 서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팬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 내용적인 측면에서 만족도와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기존에는 이런 종류의 책을 전혀 읽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책을 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그동안 읽었던 해리포터 시리즈에 관련된 책들 중에서도 가장 알짜배기 내용만 골라서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해리포터 시리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깊게 연구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책인 만큼 이 책은 영화나 소설에 묘사된 내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게임으로 만들어진 해리포터 관련 컨텐츠에서도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책의 내용을 전부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간략하게라도 설명드려보자면 이 책은 제목처럼 마법 주문과 관련된 정보들을 사전의 형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법 주문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지팡이나 마법 용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게 더욱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신비한 동물 사전을 읽었을 때처럼 중간중간 낙서의 형식으로 누군가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책에서는 하나의 마법 주문을 설명하더라도 이 주문의 용도나 어원은 무엇이고 발음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책의 제목처럼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한 점도 꽤 장점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옆에 두고 참고 자료처럼 수시로 꺼내보는 책이 될 것 같은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에 대해서 더욱 깊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영상의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론에게 훈수를 뒀던 헤르미온느처럼 여러분도 남들에게 훈수 한마디 할 수 있는 마법 주문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마법사들에게는 저마다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마법 주문이 한 가지씩 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특기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특정 마법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숙련도를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당 마법사가 선호하는 방식이거나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기질과 잘 맞는 마법이 자연스럽게 숙련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요. 이런 마법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보다 더욱 강력한 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헤르미온느의 주특기는 상대의 전신을 마비시키는 마법 페트리피쿠스 토탈러스라고 합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마법으로도 유명하죠. 영화판에서는 네비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묘사된 적이 있었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이때뿐만 아니라 죽음을 먹는 자들과의 전투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는 마법입니다. 이 마법은 헤르미온느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마법의 효과를 받는 대상은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제외하고 신체적 타격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록 악당이라 하더라도 순전히 제압만 하겠다는 헤르미온느의 섬세한 성격이 반영된 것이죠. 반면 화끈한 성격을 가진 위즐리 가문 여성들의 경우 단단한 물체를 조각내버리는 마법 리덕토가 특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마법은 벽이나 물체에 사용한다면 이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수단으로서 아주 유용한 마법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어둠의 마법사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덤블도어의 군대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려주기도 했었죠. 특히 지니 위즐리가 사용하는 리덕토는 그 중에서도 특출난 위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이는 지니에게만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전이라고 추측하게 된 부분이 지니 위즐리의 어머니인 몰리 위즐리 역시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리덕토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마법을 주로 사용하는 마법사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위협을 하는 존재에게 있어서 무자비한 응징을 해버리는 강인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인 해리포터의 주특기 마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특이하게도 해리는 대상이 손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마법 엑스팔리아무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마법사들은 이를 지팡이를 손에서 떨어뜨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마법 중에서 공격 마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종류가 꽤 많은 편입니다. 해리 역시 다른 마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마법이자 자신 있는 마법이 엑스펠리아무스인 것이죠. 반면 해리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이 마법이 해리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 사건도 존재합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의 추격 속에서 해리를 숨기기 위한 작전, 일명 7인의 포터 작전에서
죽음을 먹는 자들이 진짜 해리를 알아보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여러 명의 포터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엑스펠리아무스를 사용한다 라는 점이었기 때문이죠. 이는 해리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중 한 명인 리무스 루핀이 기절 마법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 라고 나무랄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오히려 해리는 여기에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나 죽이는 건 볼드모트나 하는 짓이라고 말이죠. 실상은 이랬습니다. 당시는 임페리우스 저주로 인해 죽음을 먹는 자들과 함께 해리를 추격하던 나이트 버스의 차장 스탠 션파이크가 해리에게 바짝 붙은 상황이었는데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해리는 스탠이 기절 주문이라도 맞는다면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면서 사망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주문이 아닌 무장 해제 주문을 사용했던 것이죠. 물론 해리가 마법적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마법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아바다 케다브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저주에 관해서는 특이한 설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가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저주를 사용할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담아야만 제대로 된 위력이 발휘된다는 것이죠. 한 예로 이 저주들을 교육하던 앨러스터 무디는 학생들이 이 저주를 자신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신이 죽을 확률은 전혀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즉 마법 세계의 사람들은 마법의 위력이 해당 마법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리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는 볼드모트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해리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현실에 빗대어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총이나 무기를 쥐어주지 않는 이유와 같기 때문이죠. 생명의 무게감과 강한 힘에 따르는 책임,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용서받지 못할 저주와 이에 대항하는 해리의 주특기인 무장해제 마법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반영한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해리는 어린 나이에 겪은 수많은 경험과 훌륭한 주변 인물들 덕분에 무장해제 마법이라는 형태로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리즈에서 살인저주인 아바다 케다브라를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던 인물이자 최강의 악당으로 묘사되는 볼드모트의 경우 자신의 단순한 욕구나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 마법을 주로 사용하는 해리는 오히려 인격적으로 어른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리가 가지고 있었던 굳은 결심과 올바른 마음가짐이 볼드모트와 해리의 대결에서 해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도 볼 수 있고, 용서받지 못할 저주 중에서도 최악의 저주라고 여겨지는 아바다 케다브라를 가장 기본적인 마법에 속하는 엑스펠리아무스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해리가 무장해제 주문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더욱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리는 2학년이 되었을 때 스네이프 교수와 로커트 교수의 결투 시범에서 이 마법을 처음으로 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늘 스네이프 교수를 미워했던 해리였지만 그 마음속 한편에서는 무장해제 마법을 사용하는 신사적인 스네이프 교수의 모습에서 멋짐을 발견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무장해제 마법을 꾸준히 연습하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해리가 사용하는 무장해제 마법에는 과도하게 강한 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과 다른 이의 생명에 대한 존중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